새벽 5시, 이은호는 반죽 냄새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오븐에서 갓 나온 식빵의 향이 작은 빵집을 가득 메울 때쯤 어김없이 그 아이가 나타났다. 정확히 5시 59분. 시계 바늘이 6을 가리키기 직전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소년의 발걸음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늘 같은 곳을 향했다. 식빵 진열대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가장 작은 크기의 식빵 한 덩어리를 집어들었다. 우유도 주세요. 목소리는 또래보다 차분했다. 마치 어른처럼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계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다. 은호는 냉장고에서 작은 우유팩을 꺼내며 아이의 얼굴을 살펴봤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아래로 또렷한 눈이 보였지만 그 눈에는 이 나이의 아이가 가져야 할 천진함이 없었다. 3,500원입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내 하나하나 세어놓았다.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3개. 그리고 작은 공책을 꺼내 뭔가를 적었다. 은호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아이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에 작은 의문을 품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물건, 같은 금액. 그리고 그 야윈 어깨가 짊어지고 있을 무게가 얼마나 될지 은호는 알 수 없었다. 그날도 하늘이 계산대 앞에서 동전을 세고 있을 때였다. 잔돈을 받으며 공책에 뭔가 적으려다 실수로 펜을 떨어뜨린 순간 은호의 시선이 아이의 손등에 머물렀다. 그것은 화상 자국이었다. 오래되어 하얗게 굳어진 흉터가 작은 손등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거친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12살 아이의 손이 아니었다. 어른들도 쉽게 갖지 못할 상처와 굳은 살이 그 작은 손을 덮고 있었다. 괜찮아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하늘은 고개만 끄덕이며 공책을 황급히 집어넣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빵집을 나섰다.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은호는 그날 처음으로 소년의 뒤를 따라갔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연립주택 단지에 이르자 하늘은 계단 끝 작은 방으로 사라졌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에 은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아이의 목소리였다. 엄마, 식빵이랑 우유 가져왔어. 조금만 드셔봐요.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형, 나도 먹고 싶어. 응, 나눠 먹자. 똑같이. 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작은 식빵 하나가 이 아이들의 하루 끼니였던 것이다. 며칠 후, 은호는 용기를 내어 하늘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집에 어른이 안 계시니? 하늘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도하는 듯한 표정도 스쳤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차려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는 일 때문에 멀리 가셨어요. 어머니는 아프셔서. 목소리가 떨렸다.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 부상을 당한 뒤 실직했다. 보상금 얘기만 하며 술에 빠져들더니 결국 어느 날 돈 벌어올 테니 기다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그것이 벌써 6달 전 일이었다. 어머니는 가게를 꾸려보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수술비와 치료비로 빚만 늘어갔고 지금은 거동조차 힘든 상태였다. 병원비가 없어 집에서 누워만 계셨다. 동생들이 2명 있어요. 9살 하루랑 7살 하나예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제가 새벽마다 폐지 주워서 팔면 하루에 3,000원 정도 나와요. 그걸로 식빵이랑 우유 사서 넷이서 나눠 먹어요. 은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작은 어깨가 온 가족의 생계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다. 손등의 화상 자국은 아마 요리를 하다 생긴 것이고 굳은 살은 매일 새벽 폐지를 줍느라 생긴 것이리라. 학교는 가끔 가요. 동생들 챙기고 엄마 간병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날 밤 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12살 아이가 가족의 기둥이 되어 살아가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다음 날 새벽 하늘이 평소처럼 나타났을 때 은호는 식빵을 2개 봉지에 담았다. 아저씨, 저는 하나만. 서비스야. 그냥 가져가. 하늘이 당황하며 사양하려 했지만 은호는 우유도 큰 것으로 바꿔 건넸다. 돈은 걱정 마. 그냥 크기가 다른 것뿐이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하늘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다. 복지센터에도 연락했다.
담당자는 이런 사각지대 가정이 많다며 즉시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은호는 안도하면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더 일찍 알아챘다면 더 일찍 도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늘은 며칠째 은호의 배려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매일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때의 목소리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은호는 용기를 내어 단칸방을 직접 찾아갔다. 문을 연 하늘의 놀란 표정 뒤로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이 진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윈 어머니가 누워 계셨고 작은 동생들이 형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하늘아, 혼자 힘들었지? 그제야 소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12살 아이가 가족의 기둥이 되어 살아가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다음 날 새벽 하늘이 평소처럼 나타났을 때 은호는 식빵을 2개 봉지에 담았다. 아저씨, 저는 하나만. 서비스야. 그냥 가져가. 하늘이 당황하며 사양하려 했지만 은호는 우유도 큰 것으로 바꿔 건넸다. 돈은 똑같아. 그냥 크기가 다른 것뿐이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하늘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다. 복지센터에도 연락했다. 담당자는 이런 사각지대 가정이 많다며 즉시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은호는 안도하면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더 일찍 알아챘다면 더 일찍 도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늘은 며칠째 은호의 배려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매일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때의 목소리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은호는 용기를 내어 단칸방을 직접 찾아갔다. 문을 연 하늘의 놀란 표정 뒤로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이 진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윈 어머니가 누워 계셨고 작은 동생들이 형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하늘아, 혼자 힘들었지? 그제야 소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